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뉴스파이터 김명준입니다. 남북 공동연락 사무소 건물을 폭파한 지 하루 만에 북한이 금강산과 개성공단의 군부대를 재주둔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돌고 돌아 다시 냉각깁니까? 정말 김여정이 아니라 긴 여정입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북한의 행동을 보고 있노라면요. 고 신해철 씨의 노래 제목이 절로 떠오릅니다.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네, 6월 17일 수요일 뉴스파이터 60초 뒤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구청에요. 정말 힘겹게 발걸음을 해서 찾아온 어르신이 계셨다고 합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네, 지난 10일 인천시 부평구청에 79살의 오정희 할머니가 자신의 큰딸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사실 인천에 사시는 분은 아니었고 용인시에 거주를 하고 있었는데요. 아이고, 멀리까지 오셨네요, 그러면. 먼 길을 하게 됐습니다. 되게 짧은 머리에 모자를 쓴 이 할머니는요. 이런 말을 하면서 이것을 남겼다고 하는데요. 아우, 내가 죽기 전에 꼭 갚아야 될 은혜가 있어 라고 하면서 이 사진 속에 쌀포대를 이렇게 한아름 들고 돈도 있네요. 합니다. 네, 굉장히 많이 갖고 오셨습니다. 돈도 있잖아요, 그죠? 예. 돈은 얼마예요? 현금은 30만 원까지 가져오셨습니다. 어허, 30만 원과 쌀 지금 저게 몇 포대예요? 지금 김기혁 아나운서. 10kg짜리 이제 10포대가 되겠습니다. 10kg짜리 쌀 10포대, 현금 30만 원을 들고 왔는데 죽기 전에 이 은혜를 갚고 싶었다. 알 듯 모를 듯한 말을 남기신 이 할머니, 대체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박상배 변호사님. 시간은 3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금 큰딸이 중학생이던 그 시절에 이 오할머니의 남편이 갑자기 쓰러집니다. 당시 아이고. 오할머니가 부평역 뒤쪽에 살고 계셨는데 안 그래도 생활도 어렵고 아이들이 어린데 남편은 쓰러지고 남편 병원비를 마련할 방법이 없어서 앞이 너무나도 막막했네요, 진짜. 막막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네, 세상에. 근데 앞이 막막했는데 정말 그대로 방법 없이 주저앉고 말았을까요? 당시에 하재근 평론가님. 그때 이제 할머니가 자포자기 상태로 네. 절망에 빠져 있었는데 이웃이 얘기를 한 거예요. 구청에 가서 아하. 한번 도움을 청해보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 할머니가 용기를 내가지고 구청에 가서 이 사정이 이제 이러저러 하니까 좀 도와주세요라고 호소를 했는데 네. 구청 직원이 바로 도와주지 않고 내일 다시 오세요 하고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아하. 그 다음 날 다시 오세요. 그런데 저 구청 직원분이요, 당시에 쌀쌀맞게 한 게 아니라, 아, 그래요? 일단 내일 다시 와보세요. 뭔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내일 다시 오라고 했던 것을 좀 전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김기혁 아나운서. 네. 일단은 구청에서 내일 다시 오라는 말은 저 할머니가 당시 30년 전에 나 지금 너무 급한데 내일 또 와야 되는 거,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어요. 예, 구청에서도 나를 도와주지 못하는 건가라고 생각을 하는 찰나 이제 다음 날 찾아가게 된 겁니다. 네. 그런데 구청에서 하나의 증명서를 발급을 해줬대요. 아하. 이 증명서를 들고 병원에 찾아가니까 이 할아버지의 입원이 가능했다는 어허.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건강하게 퇴원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아니, 장윤미 변호사님, 저 증명서 한 장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무슨 도깨비 방망이, 요술 방망이라도 되는 겁니까? 저게 뭡니까 대체? 네, 정말 절실한 사람한테는 너무나 필요한 생활보호 대상자 증명서였습니다. 아하. 이게 보통은 발급되는데 한 달이나 걸리는데요. 이 할머니, 당시에 그 여성의 안타까운 사정을 접한 구청 직원분이 바로 다음날 하루 만에 이 증명서를 발급해줘서 이 어려운 상황을 좀 벗어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에게는 이 부분이 평생의 고마움으로 남게 된 겁니다. 저희가 알아봤더니요, 저게 30년 전에는, 요즘은 이제 생활보호 대상자 증명서라는 걸로 이제 통칭이 됐는데, 저때 당시에는 영세민 증명서였대요. 영세민 증명서. 말 그대로 형편 어려우신 분들임을 증명하는 서류인데, 하재근 평론가님, 네. 알고 봤더니 그 구청 직원은 정말 고마운 분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가끔 공무원들 분 중에 보면 이제 그 규정대로만 모든 걸 하는 분들이 있는데 국민들 한 명 한 명의 사정이 규정에 다 이렇게 기다릴 수가 없는 사정일 때가 많잖아요. 이 할머니가 굉장히 급한 상황이었는데 한 달 걸리는 과정을 저 공무원분이 하루 만에 그렇게 해결을 해줬다고 하는 세상에. 것이니까 정말 고마운 것이고 저 공무원분이 굉장히
어떤 국민의 어떤 사정을 잘 이렇게 알아봐주는 네. 그런 좋은 분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래서 저 할머니가 그때 그 고마움을 평생 간직을 하고 나중에 용인으로 이사를 가서도 내가 한 번은 이거를 보온을 하고 싶다 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었는데 네. 최근에 코로나 긴급 재난 지원금을 받으니까 이 돈으로 갚으면 되겠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걸로 쌀도 사고 현금도 가지고 그렇게 찾아갔다는 겁니다. 네. 아니 그럼 혹시 저 쌀 10포대가요. 그리고 30만 원 김기혁 아나운서 네. 혹시 이 오정희 할머님은 당시에 그 도움을 준 직원분이 혹시 아직도 계실 거란 기대감을 찾아갔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할머니는 얼굴이라도 한 번 더 보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한 번이라도 더 건네고 싶었을 텐데 아쉽게도 현재는 해당 구청에 근무를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이 아이고.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오래전 일이기 때문에 네. 당시 만약에 그 공무원께서 30세였다면은 지금 뭐 퇴직을 하거나 뭐 다른 데로 또 이동을 하셨을 수도 있거든요. 아하.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 당사자를 찾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네. 아니 그러면 할머님이 남기고 간 저 쌀 10kg짜리 10포대와 현금 30만 원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구청 관계자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쌀하고 돈이 있었는데요. 쌀을 이제 우리 주민들한테 부서에서 배부할 거고요. 현금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가지고 지역복지 사업에 쓸 수 있는 그 자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네요. 이렇게 정말 좋은 일을 해주신 따스함을 전해주신 오정희 할머님께 저희 뉴스파이터가 직접 연락을 취해서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라고 여러분께 해드리고 싶은데 여러분께 그 목소리를 들리지 못해요. 그 이유도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함만 남기고 가신 거라서 구청 쪽에서도 이분 자세한 거나 이런 거 모르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연락처도 없고요. 네. 그래서 알려달라고 했는데 그냥 얘기 안 하시고 그냥 이름만 남기시고 가신 거죠. 김기혁 아나운서 네. 그냥 머릿속으로 막 상상이 돼요. 구청 분들이 할머니 저희 나중에 혹시라도 이제 연락이 필요할지 모르니까 연락처 좀 주세요. 따님이 좀 주세요. 그러면 했더니 아니야. 나 그냥 오정희야. 이름 석자만 남기고 가셨대요. 예, 맞습니다. 알려지는 게 좀 싫다고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정말 다 순수하게 내가 받은 은혜를 딱 갚아주고만 싶다. 이 세상에. 생각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딱 갚아주고 원래 또 뭔가를 또 다시 되돌려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이 은혜를 갚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 같습니다. 이런 거 보면 꼭 내 사정이 넉넉하다고 남을 돕는 건 아닐까요? 물론 저 할머님이 30년이 지난 지금 정말로 부유해졌을 수도 있지만 정말로 그때 일을 생각하면서 재난지원금 받은 돈으로 저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여유가 있어서 남을 돕는 건 아니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여유가 있어서 남을 돕는 것보다 여유가 없고 어려운 분들이 남을 더 많이 돕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 눈에는 나같이 어려운 사람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 할머니께서는 재난지원금을 받았을 때 이 재난지원금을 어떻게 갚지겠을까 아마 생각하셨을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그 재난지원금을 가장 값지게 쓰는 방법은 과거에 내가 큰 도움을 받았으니까 네. 그곳에 가서 이 재난지원금으로 뭔가를 갖다 전달하고 그게 또 내가 그때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았듯이 누군가한테 도움을 주기를 진짜 간절히 그러니까요. 할머니께서 바랬던 거고 아마 또 주소나 연락처를 안 남긴 것도 아마 그거를 다시 본인이 돌려받게 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네. 완전히 차단하신 것 같아요. 아마 이 방송 오정희 할머님 아니면 그 따님은 방송 뉴스파이터 뭐 전국적으로 유명한 방송이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아마 보고 계실 거라고 믿어요. 방송 보시면요. 꼭 연락을 달라는 말씀이 아니라요. 정말로 저희가 오정희 할머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각박해져가는 사회에서요. 한 줄기 빛과 소금이 되어주신 것 같아서 정말로 저희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분위기를 바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훈아 씨를 발끈하게 만들 것 같은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대체 누굴까요? 하정은 평론가님. 배우 겸 트로트 가수 이동준 씨가 어허. 지금 새롭게 트로트 오디션에 도전하면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어허. 내가 나훈아 가왕의
후계자다. 오호. 라고 하면서 그 나훈아 씨를 좋아하는 팬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나훈아 씨가 활동을 잘 안 하니까 들어왔다 나왔다 이렇게 하니까 팬들이 무료할 거 아니냐. 네. 꽁 대신 달기라고 나라도 나서서 이렇게 제2의 나훈아로 네. 팬들의 마음을 달래주겠다라고 야. 하면서 오디션에 나서는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야, 오디션 무대. 그 무대가 대체 어딥니까? 김기혁 아나운서. 네, 바로 MBN에서 이제 방영 예정 중인 보이스 트롯입니다. 야, 네, 실제로 이제 이 태권도의 모습을 보이면서 또 그 트로트와 접합을 하면서 굉장히 멋진 무대를 선보였다고 하는데요. 네. 그 나훈아 씨의 후계자는 내가 못 되더라도 요즘 방송에서 나훈아 씨를 보기가 힘드니까 네. 그 자리를 좀 내가 대체했으면 좋겠다. 네. 나는 자신 있다. 이제 가수로서 나의 길을 갈 거다라고 하면서 자신감 있게 무대를 또 선보이고 멘트를 또 날렸습니다. 네. 7월에 드디어 방영이 되는 보이스 트롯. 그런데 1차 사전 녹화는 진행이 됐습니다. 그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준이 왔다 보이스 트롯에 그냥 가기 서운하잖아. 남자잔에 한적한 거리 한 번은 내 세상도 오겠지. 하자 내가 못됐어. 아니 정말 깜놀한 게 태권 트롯 보이가 나태주 씨가 처음이 아니라 이동규 씨가 원조입니까 그러면? 이동주 씨가 원조였던 와. 거죠. 나태주 씨가 태권도 세계 랭킹 1위, 액션 배우, 트로트 가수 야. 이렇게 이제 3단계 코스잖아요. 그러네요. 그 코스를 먼저 밟은 사람이 이동준 씨였던 거예요. 아. 이동준 씨가 1981년에 세계 월드 그 태권도 금메달을 땄고 아, 그래요? 81년부터 85년까지 세계 태권도계 1인자였습니다. 야. 85년에도 선수권대회 금메달. 그래요? 세계 선수권대회 3회 연속 금메달을 땄던 어마어마한 선수였는데 네. 그 이후에 이제 영화 배우로 데뷔해서 활동을 하다가 아하. 그 다음에는 트로트 가수로 전향을 해서 네. 지금 3단계 코스를 먼저 밟은 거죠. 나태주 씨보다. 아하. 아니 솔직히 저 풍채도 풍채입니다만 태권도까지 비해서 뭐 젊었을 때 뭐 길거리 무서울 게 없었을 것 같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이동준 씨의 자신감은 이어 관련해서도 드러나는데 이동준 씨가 꼽은 남자 싸움 순위 탑 3를 보면 그런 것도 있어요. 3위가 마동석 씨, 마동석 씨. 2위가 매미 김동현 씨, 오. 그리고 1위가 본인 본인? 이동준입니다. 이동준 씨는 네. 마동석 씨와 싸워도 이길 수 있어요라는 질문에 당연하다. 내 발차기 한 번이면 동석이든 북석이든 서석이든 다 간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일전에 어디 기사에서 읽었는데 이동준 씨가 입만 열면 귀가 따갑게 11대1 싸움 뭐 얘기한다. 이게 뭡니까 대체? 네, 이동준 씨가 각종 이제 연애 프로에 나와서 나는 11대1로 싸워서 이긴 적이 있다. 이 에피소드를 상당히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네. 이게 11명이 그딴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특수부대 출신 군인들을 바로 1대 11로 붙어서 1분 안에 제압을 했다는 건데요. 그럼 1분, 이 시간이 신빙성이 있냐? 이거 누가 잰 거냐? 이렇게 사람들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당시에 수사반장에 출연하던 최불암 선생님이 쟀다. 굉장히 이 에피소드의 구체성을 더해가지고 좀 신빙성을 야. 좀 높였고요. 네. 실제로 이동준 씨는 뉴욕 할렘가에서도 총을 든 괴한을 만났을 때 내가 뒷발차기로 제압을 한 적이 있다. 이런 에피소드를 또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네. 실제 본인 말처럼 연예계 스타들 중에 넘버원 주먹일지 이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앉아. 뭐, 앉아 너도. 아니, 아무가 안 돼. 나 이게 더 좋아. 동석이하고 싸우면 누가 네가 이겨? 동석이 누가 형이? 내가 또 존경하는 후배이기 때문에. 저는 저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싸우고 싶지 않아. 살짝 꼬랑이 비슷해 같은데. 이제 우리 나이에 이거 뭐 싸움 얘기하는 것도 그런 거 아니냐? 형님께서 먼저 하셨으니까. 바로 나올 것 같은데. 바로 나오고. 우와. 세계대회 3연패 했잖아.
해봤네. 나이만 40대만 됐어도 희귀종 격투기 한 번 켜갖고씩 한번 팔꿈치가 이게 저 팔꿈치거든요. 살아있네. 근데 김보성 씨, 김동현 씨 하면 뭐 연예인 출신 중에서 주목으로 내로라는 인물들일 텐데 지금 이동준 씨 앞에서는 뭐 기가 상당히 죽어 있습니다. 네, 일단 이동준 씨의 전투력을 높이 사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다음에 아마 그 시대에는 당대에선 최고라는 걸 인정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어차피 형님이라고 부르긴 해야 됩니다. 아하.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실 김기혁 아나운서 이동준 씨의 지금 화려했던 주먹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지금. 예, 그러니까 그렇죠. 인생의 1막, 뭐 주먹도 조금 포함이 되어 있지만 태권도로 어쨌든 그랬죠. 운동으로 다져진 몸이잖아요. 네. 그 실력을 가지고 또 2막이 영화 배우를 데뷔를 한 그랬죠. 겁니다. 아하. 예, 당시에 굉장히 멋진 액션으로 스크린을 통해서 많은 팬들을 또 보유하기도 했었는데요. 네. 그런데 또 특이한 기사가 예전에 났었습니다. 뭘까요? 이게 예전에 젊었을 때 이동준 씨의 모습이거든요. 네. 혹시 요즘에 가장 잘 나가는 톱스타 배우 누구와 닮았다는 생각이 안 드시나요? 김기혁? 아유, 무슨 말씀을.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 누구랑 닮았을까요? 예, 젊었을 바로 때. 현빈 씨. 아하! 이게 그러니까 기사가 났었어요. 아, 젊었을 그래요? 때 이동준 씨와 지금의 현빈 씨가 외모가 좀 닮았다. 아하. 그러면서 아니 이제 이동준 씨가 이 기사에 대한 좀 반응을 내비쳤었는데 네. 아니 그래 따지고 보면은 내가 현빈을 닮은 게 아니라 아하. 현빈 씨가 나를 닮은 거 아니냐. 아하. 내가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네. 예, 이런 좀 입담을 더 뽐내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갑론을박 국면에서 현빈 팬들이 화를 낼지 이동준 씨 팬들이 화를 낼지 일단 궁금해집니다만 어쨌든 하재근 평론가님 사실 네. 이동준 씨 하면은 태권도 선수 출신이긴 합니다만 또 영화도 많이 찍었잖아요. 영화를 찍기도 하고 제작도 하고. 아, 그래요? 그래서 이동주 씨가 제작한 엄청나게 유명한 영화가 있는데. 뭘까요? 클레멘타인이라는 아하, 영화가 있습니다. 저도 이 봤습니다. 영화 네네. 굉장히 유명한데 뭘 네. 유명하냐면 최악의 영화다. 망작의 상징. 막 이래서 네. 망한 걸로 굉장히 유명한 영화인데 50년 그때 한참 유명했던 그 개그가 클레멘타인을 보면서 곳곳에서 많이 우셨대요. 관객분들이. 본전 생각에 많이 울었다네. 그래서 아무튼 네티즌에서 그걸로 많이 네. 아직까지도 회자가 되는 영화고 네. 최근에는 단편 영화를 찍었는데 아하. 김보성 씨랑 같이 김보성 씨 50대 주먹, 네. 이동준 씨 60대 발차기 이렇게 야. 짝을 지어가지고 네. 뮤지컬 단편 영화를 만들어서 오. 노래하는 모습으로 많이 또 사랑을 받기도 네. 했습니다. 최악의 국내 영화라는 웃지 못할 스토리를 가진 그 영화 직접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도 헐리우드 갈 거다. 오늘 여기서 널 쓰러뜨리고 간다. 저는 저 영화 보면서 통쾌했네요. 왜냐하면 그 당대의 액션 배우 스티븐 시거를 쓰러뜨렸잖아요. 박성민 변호사님. 영화 클레멘타인이 한미 합작 영화로 화제를 모았습니다. 네. 이종 격투기 대회를 둘러싸고 각국의 고수들이 대결을 펼치는 모습을 그린 영화인데 당시 이동준 씨가 영화 공동 제작자 겸 남자 주인공으로 출연했죠. 말씀하신 것처럼 스티븐 시걸이 한 20분 정도 출연했는데 어허. 당시 20분 정도 출연한 스티븐 시걸이 100만 달러, 우리 돈 약 12억 원을 출연료로 받아갔다고 당시에, 합니다. 오. 이와 관련해서 이동준 씨가 차라리 스티븐 시걸이 안 나왔으면 결과가 더 좋았을지도 모르겠다. 우리가 스티븐 시걸을 너무 믿었던 것 같다라고 솔직한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는데 네. 52억 원을 투자했다가 2억 원 정도만 회수를 했답니다. 네. 상상도 못했다. 태권도를 세계 널리 알리고 싶었는데 이 일로 빚을 많이 지게 됐다고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총 영화 투자액이 50억인데 스티븐 시걸이 10억을 가져갔으니까 엄청나게 가져간 건데 어쨌든 인생의 1막, 2막 그러면
산막까지 있을까요? 장윤미 변호사님. 네, 이 아드님의 활약상을 이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아들 이일민 씨도 29살의 이 데뷔 12년 차 연예인입니다. 처음에는 이 보석 비빔밥이라는 2009년도에 MBC 드라마로 데뷔를 해서 배우로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은 이 산막, 아버님의 뒤를 따라서 트로트 가수로 활약이 대단합니다. 최근에는 미스터 트롯이라는 이 경영대회에도 출연을 하고요. 트로트 가수로 전향한 뒤에 활발한 활약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생겼네요. 그런데 하재근 평론가님, 네. 아빠를 능가할 실력이 될까요? 아버지의 격투기 실력을 능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네. 끼는 상당히 많이 물려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일민 씨가 배우 겸 가수니까 태권도 세계 1위만 빼면 아버지랑 경력이 일단 똑같고 네. 굉장히 최근에 예능도 나오고 벌써 광고도 찍었거든요. 어허. 상당히 뭐 끼는 있는 것 같은데 네. 다만 이제 이동주 씨 아버지 입장에서 염려하는 게 네. 아들이 끼를 물려받은 건 좋은데 팔랑귀까지 물려받은 것 같다. 최근에 주변 사람들 그걸 믿고 투자했다가 손해를 보더라. 아이고, 그래요? 그런 거는 좀 안 물려받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터프가의 부자 가는 길에 꽃길만 쫙 깔려 있기를 좀 기대를 해보고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